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꽤나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지수를 끌고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군의 개수 또한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죠. 반도체, AI 진영에 대한 버블 논란이 수그러들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국내 탑2 종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국내장은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강한 쏠림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로봇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12월은 우주로 엄청난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과 우주 그리고 밤사이 또 급등했던 양자, 이 키워드에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 CES입니다. 1월에 큰 이벤트로서 CES 2026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련한 기술 공개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투자 시기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 또한 좋았는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오늘 미국장에는 우리 장에 힌트가 될 만한 요소들이 이스터에그처럼 아주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이 조언부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다른 이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또 타인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간밤 미국 증시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이 명언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한 월가 하우스들의 목표치가 하나둘씩 이제 많이들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진단들을 보면 정말 모두가 만장일치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우스들이 제시한 목표치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불리시한 시각으로는 오펜하이머가 8,100포인트 그리고 가장 베어리시한 시각을 보더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1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3% 이상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평균적인 컨센서스는 7,629, 간밤에 종가 대비했을 때에는 이제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두 자릿수 강세장을 이어갈 거라는 낙관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목표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최고 목표치 그리고 최저 목표치의 차이가 1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은 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낙관적인 목소리가 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러한 만장일치는 일반적으로 역발상의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서도 만장일치 의견은 이미 반영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성장세 등이 되겠죠. 과연 정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지. 어찌됐든 지금 기업들의 EPS 추정치를 봤을 때에는 이러한 낙관론이 그저 과도하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들은 우리가 내년도에 그만큼 리스크 요인들을 더 꼼꼼하고 기민하게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조언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수의 탄력도 자체가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계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였을 정도로 시장 전반에 분위기가 양호했고요. 나스닥 지수 0.5%의 플러스, S&P 500 지수는 6,878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AI 관련 종목들 강세를 연출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간밤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버포드 트러스트에서는 여러 종목에 대한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시장에서는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 추이가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거라는 진단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과 은 가격이 나란히 간밤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베네수엘라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영향이고요.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 70%의 폭등, 은 가격은 130% 가까운 폭등입니다. 양대 귀금속 모두 지난 1979년 이후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올해 들어서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표정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1.6%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있었던 정전 사고 당시에 주차 신호등이 나가는 사고가 생겼었고, 그러면서 웨이모 차량이 정차를 했고, 이게 엄청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머스크 CEO가 우리 테슬라 로보택시는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웨이모에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우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을 테고 오늘 콜 옵션 거래가 급증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 밖에 전기차 리튬 관련주들을 봤을 때에는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한 양상이었는데요. 이 중국 탄산 리튬 가격 강세 전망 속에서 SQM과 리튬 아메리카스 등 일부 종목들이 2%대 플러스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엘버말 52주 신고가를 전날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출회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저녁에 들려왔던 반가운 소식, 내년 2월에 H20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됐다라고 볼 수 없겠죠. 미국 측에서 수출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여전한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밤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소식이 TSMC에도 역시나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5%의 플러스권.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두드러졌던 또 하나의 종목은 바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지난주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의 효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4%대의 추가적인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주가는 276달러대에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의 플러스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간밤 알파벳에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를 위해 AI 인프라 기업인 인터섹트를 인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인터섹트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전력 발전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로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오늘 알파벳의 주가 강세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오늘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3.3%대의 반등이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 비중 확대,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오라클이 AI 거품론, AI 비관론의 중심에 서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리스크 요인들에게만 과도하게 집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AI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바로 얼마 전에 전해졌던 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 소식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은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제시했으니까 지금보다 50% 정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가가 엇갈린 양상을 나타나는 모습 체킹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 이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로 측에 다시금 수정 인수 제안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라마운트의 CEO가 앨리슨인데 그 앨리슨 CEO의 아빠가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이죠. 이 자기 자본 조달
달 비용에 대해서 레리 앨리슨이 보증을 서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워너브로가 가지고 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사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반면에 기존에 이 인수 제안을 보내왔던 그리고 최종 거래 계약까지 체결했던 넷플릭스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경쟁 기업들 간의 인수전이 가열되면 될수록 이 산업 전반의 가치가 증대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디즈니와 같은 경쟁사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주요 테마주들의 시세를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민영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내년도 CES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미국 증시 안에서 오르고 있는 테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 특히나 D-Wave 퀀텀이 CES에 참석하는 업체로서 명단을 올리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양자 기술들을 시연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고객 활용 사례까지도 소개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니까 D-Wave의 주가를 20% 폭등권으로 밀어 올렸고요. 그 밖에 아이온큐, 리게티 등도 두 자릿수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우주 테마 안에서는 로켓랩이 오늘 다시 한번 10%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주 후반에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이 미국 우주개발청과 미사일 경보 그리고 위성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에 따른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관련주들 인투이티브 머신부터 AST 스페이스 모바일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핵심 주인공이 우주였는데 시세의 연속성을 띠는데 좀 도움이 되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과 은 관련주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인 뉴먼트와 퍼스트 머제스틱 실버가 나란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청정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미국 안에서 전력이 참 모자란데 이 미국의 모든 해상풍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에서이고요. 지금 미국 안에서 가장 큰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S&P 500 구성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3%대 크게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을 했죠. 퍼스트솔라입니다. 구글 인터섹트 인수한다라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터섹트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 서플라이어가 바로 퍼스트솔라입니다. 2027년까지 지금 공급 물량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계약건이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계약들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번 인수에 따른 또 다른 수혜주로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6%대의 급등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의 70% 상승을 담당했습니다. 그만큼 두 종목이 강하게 일어섰죠. 코스피 2% 이상 올라가면서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라는 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아직까지 부담스럽긴 하나 일정 부분 환율이 나름 안정을 찾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좋았던 것은 반도체죠. 수출 호조와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 여기에 엔비디아의 H200 중국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올려줬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강하게 치고 나갔죠. 삼성전자도 4% 가까이, SK하이닉스는 6%의 급등을 기록했고요. 이 밑에 밸류체인들도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모처럼 강하게 기염을 토해내는 모습이었죠. 반도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께 가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간의 가장 강력한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이죠. 스페이스X의 IPO 이슈, 나사 국장의 일론 머스크 측근의 임명,
그리고 트럼프 우주 행정명령 이슈까지 더해지면서요. 스피어, 세아베스틸지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화시스템, 캔코아 에어로 등의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스피어와 HVM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조금 못 갔던 쪽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시장의 관심이 쏠렸고요. 어제는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위성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강세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점점 우주라는 키워드에서 종목군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주에 앞서서 올해 가장 긴 연속성을 띈 섹터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로봇을 얘기하실 겁니다. 저희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로봇의 이야기를 같이 브리핑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책 모멘텀과 현대차그룹 그리고 CES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 로봇주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군 중심으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 보시죠. 다른 종목들 대비 야곱야곱 올랐었던 이 종목인데 어제는 정말 강하게 급등세로 한 번 더 존재감을 피력했죠. 18%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지나간 일정에 나름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BOJ, 그리고 AI 버블론, 환율의 움직임, 일정 부분 불편했던 내용이 조금은 그 불편함이 덜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여지없이 강한 유동성에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 테마로는 어제 이 시간 짚었었던 디지털 자산법에 대한 기대감 속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IT센 글로벌, 쿠콘이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고요. 핵융합 기술 관련 기술 개발 로드랩,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M&A 이슈와 함께 국내에서 핵융합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로 네스닥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가 일어서기 전에 좀 좋았었던 바이오 진영에서는 어제 일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네요. 섹터의 분위기가 나빠진 것은 전혀 아니고요. 수급적인 논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게 우주이죠. 올해는 그런 것 같아요. 늘 기대 그 이상입니다. 특정한 섹터가 명분을 갖고 올라갈 때는 기대 그 이상의 시세를 보여주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자, 명분을 쌓고 아주 강한 랠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12월의 랠리 픽은 우주인 것 같습니다. 자, 스피어가 12월에 60%, HVM 130%,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133% 상승이죠. 다행입니다. 저희 시간도 빼놓지 않고 이 이슈들을 같이 체크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2월 10일 이후에 방송 내용들입니다. 스페이스X IPO 이슈, 처음에 2,100조로 상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주관사는 모건 스탠리가 유력하고 직원들에게 회사 관련한 성과나 평가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스페이스X 측의 목소리 같이 살폈었죠.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국장, 일론 머스크의 측근인 제러드 아이작먼의 나사 국장 임명 이슈,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이력 등을 같이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우주 행정명령 서명 이슈, 우주의 탐사, 안보, 상업적인 모든 면에서 리더십에 미국이 앞장설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명이었죠. 자금을 어떻게 유치한다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국내 내부적으로도요. 대통령의 매년 발사 현실화시키겠다라며 발사체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왔고요. 소외주였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명분이 되어줬고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유동성이 온통 우주로 쏠려가는 느낌이었죠.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2월 10일경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국 미중 러시아 패권 다툼에서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이 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재사용 발사체, 그러니까 발사체를 재사용하면서 그 기술로 인해서 발사 비용이 떨어졌고 더 많은 발사체가 발사되고 그 안에 많은 탑재체가 같이 발사가 됐다라는 얘기 전달드렸었죠. 그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한 게 바로 스페이스 X였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소식이 하나 들려와서 넣어봤습니다.
한국도 스페이스X처럼 저렴한 발사 단가에 재사용 로켓 개발의 길이 열렸다. 기재부 측에서 이제 우주청이 요청했던 차세대 발사체 설계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심의 의결 허용을 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물론 기술적으로 더 나아가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 측에서 심의 의결하고 허용해내는 과정까지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름 민간 주도의 발사체, 위성체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왜 필요했었냐 하면요. 스페이스X의 팰컨 9 같은 경우는 누리호랑 비교했을 때 발사 단가가 10분의 1입니다. 경쟁이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우리도 발사 비용을 낮춰갈 수 있는 모멘텀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페이스X 관련주들 계속해서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추적해 나가고 있죠. 처음에는 HVM과 1차 벤더 사인 스피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미래에셋그룹과 아주IB 투자가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점을 짚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K 삼양 혹은 캔코아 에어로, 컨텍, 비츠로 네스텍 이런 쪽까지 같이 얘기를 해봤었죠. 그런데 이 미래에셋그룹의 스페이스X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엄마한테 자주 했던 얘기인데 억울한 게 제일 싫다고요. 내가 잘했는데 마치 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서 언급이 조금 있었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한 수혜주로서 114% 5일 동안 올랐는데 미래에셋 증권은 5일 동안 7%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률의 격차가 나고 있죠. 그런데 미래에셋 그룹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는 스페이스X 금액이 4천억 정도인데 이 중에 증권에서 2천억 정도, 거의 절반을 미래에셋 증권에서 투자를 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투자 금액은 4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엄청나게 격차를 내면서 미래에셋 증권이 더 많이 했는데 왜 주가 상승률은 이쪽이 더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관련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심이 확대될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워즈 시대 우주항공 밸류체인을 다시금 좀 더 보시기 좋도록 이제 가독성을 고려해서 다시 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발사체 측면으로는 스페이스X, 로켓랩 등을 보고 있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도 여기 들어가죠. 적외도 위성에서는 스타링크, 원웹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종합 체계 등을 담당하고 발사체 제조 발사를 맡고 있는 게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최근에 발사체 이슈로 이노스페이스 자리하고 있죠. 발사체 조립에 한국항공우주, 발사체 부품이나 소재단에서 세아베 스틸 지주, 스피어, HVM, RF 머티리얼즈, 캔코아 에어로, 비츠로 네스텍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위성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렇게 세트레가이나 LIG 네스원 등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상장한 나라스페이스, 탑재체 측면에서도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탑재 부품에서는 AP위성, 또 여기 루미르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위성 안테나, 인텔리안테크, 지상국 장비 시스템에서는 컨텍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많이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오히려 스페이스X 중심의 이쪽에 좀 집중하는 흐름이었다가요. 이제 점점 약간의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위성단도 바라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에 대한 얘기도 사실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골든돔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골든돔 올해 초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5년 1월에 행정명령이 출범됐죠.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 공격을 우주에서 탐지해서 요격한다라는 내용이죠. 최대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 저궤도에 띄워져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NDAA를 통해서 연방 법률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주 기반한 방공체계 구축의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제나 우리는 미국의 움직임에서는 중국을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2007년도부터 이런 골든돔 형태의 움직임을 실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위성 발사센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펑원IC 위성을 격추해서 떨어뜨리는 것을 이미 실험하고 있었던 거죠. 진행되고 있던 부분에서 미국도 당연히 이와 관련해 더 패권 다툼에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에 대한 비난도 있고요. 우주 조약 위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우주 쓰레기입니다. 엄청난 위성 잔재물 등이 나중에는 우리 지구인들을 더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등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리스크는 일단 내려놓고 이 골든돔에 대한 키워드에서 놓고 본다면 위성이라는 키워드가 또 눈에 띄죠. 저궤도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세 확장이 있을지 아니면 단발적인 시세가 굉장히 뜨거웠던 만큼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미국의 밤사이 테마 상위에는 뭐가 올랐을까요? 1번은 양자 기술이었습니다. CES 2026에서 양자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는 파운드리라는 분야로 해서 양자 관련한 분야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도 골든돔의 키워드에서 볼 수 있을지 일단은 넣어놨고요. 태양광 발전, 알파벳의 사업 확장에서 앞서 체리랭커 전달 주셨다시피 퍼스트 솔라 등의 태양광을 좀 자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긍정의 코멘트를 내놨던 것 또한 부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우주 위성,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 이런 골든돔에 대한 내용 등이 영향을 줬을 거고요.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2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해서 리튬주들도 일부 올랐습니다. 항공,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의 종목도 강세였네요. 여기에서는 위성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네시스 미션이 생각이 나네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AI 국가 프로젝트, AI를 과학 등의 혹은 신기술 등에 접목시켜서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로젝트였고 엔비디아, AMD 등등을 포함해서 24개 기업들이 그 미션 프로젝트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었죠.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원자력, 핵융합 혹은 신기술, 전력망, 바이오, 반도체, 보안 등등을 발췌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영향을 줘서 미국의 테마단의 종목들을 끌어올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쪽도 로봇 다음 우주 그리고 또 핵융합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방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요즘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핵융합 관련한 키워드 등이 살아있는 가운데 또다시 핵융합 이슈가 나왔어요. 핵융합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중수소, 삼중수소가 바로 핵융합의 원료인데 바닷물이나 리튬 등에서 추출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연료가 풍부하고 사고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도 없습니다. 이상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꿈의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죠. 그래서 관심의 재료로서 빅테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짚었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눴을 때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합병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사이 추가된 내용이 이거죠. 미국 상원에서 핵융합 상용화 가속을 위해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핵융합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 그에 맞서서 미국도 연구 중심에서 상용화 쪽으로 초점을 맞춰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의 키워드가 한 번 더 부각된 거죠. 핵융합 관련주로는
일전에 이렇게 보여드렸고 일진파워나 비츠로테크, 비츠로네스텍 중심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핵융합하면 핵심 기술이 바로 플라즈마 기술이기 때문에요. 일진파워는 앞서 말씀드린 핵융합 원료 관련한 기술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 이슈가 나오고 상승세를 기록했던 건데요. 어제는 아랫꼬리 윗꼬리 다 달렸네요. 8% 상승이었지만 장중 변동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자회사 비츠로네스텍을 가지고 있는 비츠로테크도 어제 3%였고요. 시세 측면에서는 우주와 핵융합의 키워드가 비츠로네스텍으로 조금 더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시간 외에서는 이 중에서 서남이라는 종목도 일부 반응하긴 했는데 사실 정말 극강의 테마주입니다. 초전도체 때도 나왔던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정말 빠른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니즈에 맞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우주, 핵융합 그런 시세 등을 살피면서 이제 뉴욕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AI 우려가 완화됐고 엔비디아 호재가 더해졌고 전통적인 연말 강세 분위기 그리고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 UBS 등에서 긍정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라줬습니다. 자, 알파벳의 행보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이번에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인터섹트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태양광주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퍼스트솔라가 그 모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알파벳의 이슈 속에서는 키워드를 AI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어떤 에너지원이든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날은 원전이고 어떤 날은 태양광이고 어떤 때는 핵융합이고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자, 엔비디아의 H200 춘제 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춘제 전에 이제 H200을 출하 시작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미 장 전부터 나와서 프리마켓에서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최대 8만 대.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를 0으로 두고 있었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1% 정도 올랐습니다. 자, 올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금과 은을 샀으면 장땡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금과 은이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갖 골드 들어간 종목들 거의 다 올라갔고요. 펜아메리칸 실버 이런 광물, 광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 울타뷰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오펜하이머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뷰티단에도 좀 벼뜰 순간이 다가오는 걸까요? 순차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마이크론의 강세도 국내에는 긍정적일 겁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2.6% 올랐다라는 점 일단 체크해 놓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도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키워드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핵융합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 비효율적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왜냐하면 핵융합이 앞서 태양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하늘에 핵융합이 있지 않느냐, 태양이 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지 뭐하러 거기에 엄청난 비용을 쓰느냐라며 핵융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술 부정은 아니지만 조금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태양광은 공짜로 사용하는 핵융합로이다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죠. 이러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을 알파벳 이슈로 한 번 더 부각받은 오늘이고요. 여기에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력하는 정책 기대 요소 등을 살폈을 때 전력 대안으로서 단기적인 태양광의 시세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모처럼 태양광 밸류체인을 정리했던 오늘이고요. 하반기 상승률로 봤을 때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중심으로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얘기 꺼낼 때마다 좀 반응을 보였던 건 OCI 홀딩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차곡차곡 추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시장에서 주력
막 업종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미국의 태양광주 시세 속에 오늘 모처럼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잠시 후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어느덧 올해가 끝나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정말 뜨거웠던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로봇 하면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로보티즈 1100% 넘는 상승이었고, 의료 AI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힘 못 쓰던 가운데 프로티나가 시장에 입성하고 300% 넘는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 부각된 카지노, 롯데관광개발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우주에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내고 있고요. AI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남다른 형님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한 해. 조선과 방산, 원전, 전력, 지주, 이 안에서도 계속 종목들의 시세는 돌고 돌며 대장으로서 업종을 좀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가 올해 520% 올랐고요. D&D 파마텍이 비만 치료단에서는 600% 넘는 상승을 기록했죠. 금과 은의 시세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정방위적인 자산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중에서 내년까지 시세를 뿜어줄 섹터나 테마는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내년을 준비하는 전략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죠.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정리합니다. 자, 뉴욕 증시는 주요 업종이 거의 다 반등했어요. 지수로는 뉴욕장이 큰 재미 없었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I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엔비디아 0으로 잡았던 중국의 매출이 이제 다시 잡히게 될 수 있을지 H200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의 HBM 관련한 종목 수혜로 이어질 것이고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올라간 요인일 겁니다. 마이크론의 사상 최고가 행진도 마이크론 대비 국내 업체들의 저평가 분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서브섹터 분위기는 태양광 쪽이 미국에서 올랐기 때문에 서브섹터 분위기 같이 체크를 해보고요. 테마에서는 결국에는 패권 다툼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오픈하는 CES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우주, 양자, 핵, 융합, 그리고 올해 초 강했던 로봇이 연말까지 강했던 것처럼 또 로봇이 상용화 단계에서 내년에도 관심을 이어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으로는 디지털 기본법에 대한 모멘텀 두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일단은 체크해 둡니다만 전방위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강세, 이것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일정이 오전 10시 이후로 잡혀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외에는 미국의 이제 데이터 등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은 리브스메드라는 종목이 새롭게 상장할 예정이고요. 이제 목요일 한국 비롯해서 다 크리스마스 휴장에 들어가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대한 일정, 그리고 1월에 대한 이야기. 1월에 이벤트 등이야 가장 많이 보는 게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다보스 경제포럼, 또 FOMC에서 올해가 아니라 이제 2026년에 금리 경로를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1월 중 이벤트 이 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속 내용들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간적 여유도 있는 만큼 이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직 대본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때까지는 제 자유입니다. 박창윤 대표님, 네. 시장 이제 남은 거래일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해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새해에는 연간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십니까? 목표 수익률은 전 지금까지 새해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한번 사실, 2026년 잡아보신다면? 사실 저는 주식하는 목적은 원금 회복이거든요. 원금? 원금 회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 번이라도 찍었던 계좌의 고점 혹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치 이 기준을 저는 원금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원금 회복이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결국 원금 회복이죠. 한 번이라도 찍었던 고점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싶습니다. 사실 목표치가 거창하진 않아요. 뭐 50%다, 100%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비트한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결국 이거 같아요. 저는 겁도 많고 쫄보예요. 그래가지고 테마주 이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뭐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다만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결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 그 안에 주도적인 주도주 추세 추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개인적인 새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AI 트렌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피지컬 AI 확산이 12월 들어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로봇이 그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최근에는 우주 항공까지도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이에 따른 멀티플 확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 흐름 자체를 좀 잘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좀 시장 수익률 자체가 워낙 글로벌하게 가장 좋은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줬잖아요.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한 흐름 자체가 내년에도 좀 이어지면서 최소한 그래도 한 20에서 30% 이상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진만 위원님은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맞춤한 전략을 큰 틀로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내년에 이제 한국도 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관련돼서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하시는 거죠? 한국의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증시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유동성적인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올해 10월, 11월에 나왔던 정목 현상처럼 중간에 이제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조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서 분명히 증시가 지지율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코스피가 한 4,500에서 5,0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의 전략보다는 반년의 전략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좋아요. 그 반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바짝 벌고 하반기 때는 눈치 보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였죠. 어제 수급적으로 완전 정방향이었거든요. 정말로 어느 옵션이든 아니면 외국인 선물이든 아니면 현물이든 완전히 정방향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오늘 정도까지 수급적인 원활함이 있다라고 하면 연말 랠리, 산타 랠리라고 가정하는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거래 5거래일, 그 다음에 1월의 2거래일은 뭐 윤택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환율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꺾이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이제 증권사 이제 해외 주식 이벤트를 막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몇 번 강조드린 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수급상으로 다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환율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상단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은 어느 한쪽의 수급을 뺏어서 다른 쪽에 강한 수급을 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보여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 섹터들 보시게 되면 좀 우주 쪽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오전 10시죠. 발사체 관련돼서 이슈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 5분 전에 나온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잠도 안 자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제 밤낮이고 SNS 인터뷰
인터뷰군 행정 설명이든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업 관련돼서 긍정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꼭 집어서 한국과 이제 프리기탐을 네. 건조를 하겠다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의 데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 순환매가 강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다음 섹터 잘 노리는 전략을 연말까지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은 반도체를 우선적인 필두로 하면서 순환매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 내년도 전략은 상반기 때 모든 수익을 꽉 챙기고서 하반기는 그냥 눈치 보는 그런 시장 장세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잖아요. 김진만 의원님이 이제 슬슬 조선 쪽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 신예 프리기탐 한국 기업과 협력해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조금 전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좀 빨리 해줬으면 저희가 이제 브리핑에도 좀 녹여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참 아쉬워요. 자, 그러면 조선 섹터가 간다고 치면 어떤 거 선택하신다고 하셨죠, 김진만? 저는 일단은 이제 하나오션이 제일 낫죠. 이제 하나오션과 뭐 현대중공업 둘 중에 뭐 우열을 가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군함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뭐 LNG 관련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LNG 쪽은 살짝 이제 같이 가주면 좋고 아니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밸류 값은 충분히 지금 저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HJ중공업 이제 수급이 붙었을 때 상한가까지 간 이력이 많은 이제 예전에 과거의 성적표를 봤었을 때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가장 멋지게 올라갔던 종목이 HJ중공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상장했죠. 올해 이제 7월 말 마지막 날에 상장한 대한조선도 그래도 기술적인 위치가 꽤나 괜찮기 때문에 뭐 대형주 보시는 분들 뭐 하나오션이나 뭐 HD현대중공업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수급적인 탄력을 기대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HJ중공업이랑 그다음에 대한조선 두 개를 먼저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가 되겠네요. 9시 30분에 저희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에서 어이제 앵커가 이제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님 모시고 조선 관련한 얘기 풀어볼 거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일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조선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면 박 대표님의 픽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저희 쪽에서 지금 그 중국 쪽 관련돼서 이제 그 엑스포를 같이 참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연구원과 지금 말씀하신 엄경화 연구원과 같이 중국 쪽에서 한라 IMS와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사업장을 돌아보고 라인 탐방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관련 사업 자체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라 IMS가 하나로 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측장비 만드는 기업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선박 평행소 같은 이런 친환경 선박 얘기가 나올 때 한 번씩 주목을 받는 기업에서 이런 실적의 추가적인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서 최근에 영도조선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제 조선 MRO까지도 지금 진출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탄탄한 실적 기반 위에 추가적으로 이런 MRO까지 신규로 얻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하나의 다크호스로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제도 이제 한국형 구축형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기본 설계를 맞았던 HD현대중공업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원래 유리했었던 HD현대중공업 계열에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2파전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선 대형주 단에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하나오션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LNG 밸류체인 내에 있는 한국화본과 동성 화인텍 뭐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의 다크호스로서 저는 이제 한라 IMS 같은 경우도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조선 섹터의 각각의 종목군들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어제 이야기로 다시 가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의 70%를 담당할 정도로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단기적 조정을 강하게 또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 수출에 대한 기대, 또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 등등이 반도체와 소부장을 끌어올렸는데 박창윤 대표님, 반도체에 대한 뭐 긍정의 시각과 전력에 대한 강조는 계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를 꾸린다면 반도체 어떤 종목들로? 결국은 IT 소부장 내에서 우리가 좀 중소형주 똘똘한 종목보다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저희가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가자는 전략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온 부분을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를 크게 상향 조정을 하면서 내년에 특히나 이제 D램 가격의 상승률 자체를 기존의 43%에서 무려 80%까지 높였고요. 그리고 낸드 또한 50%까지 올렸습니다. 빅그로스 또한 지금 한 3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와 Q가 동반 성장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규모 경제 효과, 범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더불어 C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즉 이익 단위 성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마이크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1.5배에 불과합니다. PBR 1.5배 이런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에 보았던 그동안의 밸류 상단이었던 2.1배 이번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무려 ROE 자체가 20%에 달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 상단 자체도 돌파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 자체가 그대로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래는 2027년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 자체가 최근에 28년까지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자 닉스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둘 중에 꼭 하나만 사야 된다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면 사실 SK하이닉스 가격적 메리트가 더 커져버렸어요. ROE가 삼성전자가 20%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ROE가 50%가 내년에 넘어가더라고요. ROE가 5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 자체가 50%가 넘어간다는 얘기고 자기 자본의 구성 요소 안에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둔 것 대비해서 내년에 한 해 동안 벌어들일 금액 자체가 그동안 자본 총계 쌓아놨던 것의 50%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줘야 되는데 지금 PBR 얼마죠? 2.2배가 안 되잖아요. 마이크론 얼마죠? 3.6배가 넘어갔다가 살짝 지금 최근에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BPS 감안했었을 때 대략 SK하이닉스는 25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3.5배를 더하게 된다, 3.5배를 곱하게 된다면 지금 대략 9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고요. 못해도 3배만 곱해도 75만 원 이상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살 이유는 없겠죠. 앞에서 ROE가 50% 나왔습니다. ROE 50% 말씀드렸어요. 대형 집단에서 ROE 50% 나오는 게 있나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그리고 너무 이것만 말씀드리면 심심하니까 IT 소부장 내에서 다크호스로서는 전 DI 즉 디지털 프론티어가 HBM4 쪽으로 신규로 공급하고 있는 웨이퍼 버닝 테스터의 신규 공급 하는 이런 신규 장비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이와 관련돼서 콜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없던 게 새로 생겼을 때 우리가 대박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IT 소부장에서는 딱 한 종목 DI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듣고 있나? 박상현 분발해야죠. 대표님의 이야기대로 적어도 그 정도 가격선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일정은 24일 내일이네요. 투자 경고 해제일 24일 종가 기준으로 기준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 딱지를 떼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거래니까 금요일이 될 겁니다. 그 일정까지도 저희 같이 체크해놓고 보도록 하죠. 투톱 종목과 DI 말씀해 주셨고 김진만 의원님은 투톱 종목과 더불어서 한미반도체 이제 좀 보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얼마까지 보시는지는 아실 겁니다. 뭐 이제 하이닉스 100만 원과 삼성전자가 이제 15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둘을 빼고서 반도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제일 많이 벌 거고요. 그다음 외국인 쪽이 수급이 나왔을 때 소부장 쪽으로의 온기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익 성장률에 기반을 해서 정말로 이제 공평하고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분명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은 좀 지나갈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조금 더 이런 차별화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게 올해 10월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소부장들이 반년 혹은 분기 혹은 1년 단위의 계약을 집행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초 혹은 이제 적어도 올해 4분기 정도 해서 이익 개선세가 다시 조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꺾이기 살짝 쉬어가기 시작했던
순간도 이익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네라는 이제 그런 11월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꺾였던 부분들 때문에 살짝 이제 좀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 1월 초에 발표될 삼성전자 실적이 먼저 얼마만큼 찍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반도체에 돈이 우수수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 드릴 때 12월에는 근데 언제 오를지 모를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 12월에 올려주면은 좋고 아니더라도 1월에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니까 미리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은 해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어제 나왔던 상승은 꽤나 유의미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전에 나왔던 고점까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고요. 한미반도체 제가 한번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편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업체 단에서 한미반도체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되게 급하게 또 저항선까지 왔다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컨버스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굳이 HBM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고객사가 확대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직전 고점 한 15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공격이 가능하다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명히 반도체 내에서 이익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이는 이제 소재와 부품 쪽에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한 3월 정도 이후에 장비 사이클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대비를 하면서 장비주들은 천천히 모아가고 그다음에 소재와 부품 단에는 급하게 모아도 된다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주 단에는 테스만큼 싼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익 IPS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수주가 나왔는데 수주 데이터도 잘 모였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반등권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를 장비주 단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재와 부품 쪽에서 제가 원래 이제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린 적은 있었는데 KC텍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비 쪽으로도 지금 HBM4 관련된 장비주로도 지금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 연마제 느낌의 CMP 연마제이기 때문에 웨이퍼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뉴스7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캐시텍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는데 그만큼 강조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두 종목이죠. 소부장 단에는 테스와 캐시텍,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포트폴리오 일부를 두되 이 포트폴리오는 내년까지는 건들지 않는 포트폴리오 그냥 사두고서 내년까지 그냥 까보자. 그 잔파동 다 무시하고 내년도 상반기를 지켜보자. 좀 이런 의미로 반도체 포트폴리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기존에 강조해 주셨던 한미 반도체 그리고 테스 오늘 처음 얘기해 주시는 KC텍까지도 저희 체크해 놓고 보겠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잔파동을 그리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코멘트까지 마무리해 주셨네요. 반도체 살펴봤고 다음 질문을 뭘 드릴까요? 밤사이 그리고 한 2주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우주 좀 보겠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피어 HVM,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급등이 있었고 어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상한가까지 나왔고 오늘 업데이트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 증권이 4천억 중에 절반 투자했다더라.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이 조금 전에 공시로 벤처 투자의 지분을 늘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떡할까요? 김진만 의원님? 네, 제가 미래에셋 증권 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정확히 이런 비슷한 코멘트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2천억 정도를 미래에셋 그룹주 내에서 사실 펀드 투자로 집행한 거라서 미래에셋 증권이 직접적인 투자를 한 건 아니고 간접 투자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상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한 2,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지금 밸류 값으로 상장을 하면은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면은 보고서 보시면은 일부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작고 많이 오르는 그런 섹터와 종목에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약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200억 정도로 좀 리턴 값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끝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맞아요. 냉탕이 돼버리면은 이게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락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즉 자녀한테 물려줘도 이게 평단이 올까 말까에 간 그런 이제 평단이
지금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IPO가 진행이 되면 한 번 정도 조금 더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승의 끝을 맞은 거는 어려우니 관련돼서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이거 IPO가 이제 스페이스X의 IPO는 하나의 이벤트로 보면서 지금 증권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관련돼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섹터 자체의 덩어리 수급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스피어, 그다음에 이노스페이스까지 세 종목을 코멘트 드린 적이 있는데 금요일 날 살짝 쉬어가는 듯 하더니 월요일 날 이제 엄청난 불기둥을 뽑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렇게 요즘 이제 섹터 자체에 좀 강한 수급이 포착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목과 섹터 분들을 잘 공략하시면은 뭐 하루짜리는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5거래일 이내에 수급 자체가 몰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때 전략 드릴 때 또 비슷하게 섹터 자체에 또 돈덩어리들이 들어오는 섹터가 포착이 되니까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위주의 랠리가 이어지면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서 카메라 핸드폰 켜시고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찍으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전략들, 그다음에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저보다 더 잘 맞추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공개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셨던 종목군들에 대한 AS 해봤고요. 박창현 대표님은 HVM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지난주에 전략 공략주가 HBM이었죠. 네. 딱 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HBM이었고 운이 좋게도 이번 주에 또 우주항공 관련된 피지컬 AI 확대가 로봇을 이어서 지금 우주항공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자체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HBM도 급등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었습니다. 스피어와 더불어서 HBM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우주항공 쪽에서는 일단 당장 숫자가 눈에 꼽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숫자로 눈에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1순위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미래에셋 투자증권과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아주 IB 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2년과 2023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약 3,800억에서 한 4,100억 정도 사이 2억 7,800만 불이니까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상장하게 될 경우에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시세 차익 이런 부분을 노리는 부분이고 일각에서는 대략 한 2조 원에서 3조 원까지도 지금 시세 차익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절반 이상을 미래에셋 증권 쪽에서 투자를 했다면 당장 이에 따른 반응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가운데 오늘 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IB 투자도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 이에 따른 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투자했던 부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투자 금액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에 설 수가 있겠죠. 일선에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실제 돈을 투자했고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가 눈에 확실하게 딱 꼽히는 종목들, 이게 일선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선에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결국은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 일선에 있는 종목은 스피어와 결국 HV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어는 글로벌하게 5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티어 1, 그러니까 1차 벤더사고요. 7월 말에 이례적으로 10년간 1조 5천억의 이런 장기 공급 계약 자체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이런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HBM은 무슨 관계냐? 스피어를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X 쪽에 그 특수학금 자체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죠. 이게 지금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슈퍼알로이, 그러니까 특수학금 공장 자체를 지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올 연말 완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공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스페이스 X와 직접
직접적인 연관관계 있는 종목이 2선에 있는 종목이다. 그럼 마지막 3선에 있는 종목은 뭐냐? 결국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오늘도 이벤트가 있는 앞서 오전 10시에 두 차례 연기 이후에 한빛나노 위성 발사한다고 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 같이 상업용 위성을 처음으로 또 쏘아올린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세트레가이처럼 이런 우주 항공 쪽 나라스페이스처럼 최근에 초소형 위성 쪽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들 그러면서 수급을 최근에 땡기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략 공략주로 지난주 HBM의 뒤를 이어서 또 관련된 우주 항공 쪽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도 가지고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관련된 기업도 뒤에서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두 분이 참 든든하게 캔코아이어로 HVM 각각 지난주 말씀을 주셔서 우주 내에서 관련 얘기 집중해서 듣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프리마켓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전체적인 대형주단 중립 이상의 나쁘지 않은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코스피 쪽의 HD 현대중공업이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미국 해군의 신예 프리기탐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죠.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가 애프터에서도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국내 조선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주들 강세가 오늘 눈에 띄고요. 한화오션의 상승폭은 꽤나 강하게 진행이 되네요. 6%의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눈에 띄는 시세가 시총상단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상승률 상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주 대단하네요.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15%의 추가 급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RFHIC 아마 같은 맥락의 상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항공주도 일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제주항공이네요. 한 8%의 오름세 눈에 띕니다. 진에어도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OCI 홀딩스 앞서 미국에서 태양광 쪽이 좋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한샘의 주가는 14% 프리마켓 시세가 좋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한 이슈가 좀 전달이 되면서 주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있고요. 통신 장비는 이게 우주 이슈로 가는 걸까요? 일단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우주는 저희가 했고 조선도 했고요. 태양광 쪽 한번 볼까요? 김진만 의원님, 태양광 네. 투자할 법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태양광 쪽이 이제 오늘 이제 신재생 관련돼서 조금 이제 풍력 쪽에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이제 태양광 쪽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버스트 솔라도 그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전력을 땡겨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태양광 쪽, 그다음에 연료 전지 쪽. 그래서 지금 이제 우수하게 가장 근접해서 전력을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거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원전이 안 좋았었던 이유가 사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2028년도 때 첫 삽을 뜨고 2030년 넘어서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그때까지 과연 AI 버블이 남아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동일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수급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태양광 패널만 달기만 해도 굉장히 그 파이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전에 매도하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하나솔루션이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탄력성도 그다음에 상승세도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그 종목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다면 이제 미국 시장 하신 분들 요즘 좀 많기 때문에 퍼스트 솔라 여전히 저는 관심 권역 안에 둘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리마켓 특징주로서 또 태양광 일부 살폈고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이렇게 확 좁혀주셨으니까요.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 꽤 많고 전방위적으로 좀 퍼져 있기도 합니다만 AP 위성도 그렇고요. 이제 인텔리안테크 세트라가이 이렇게 좀 못 갔었던 이제 위성 쪽 종목들
앞서 살펴보자라고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박창윤 대표님의 픽 종목이 이쪽이라고 들어서 그거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주 쪽에서 이제 통신 장비까지 확장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19년에 보았었던 뭐 5G 추가적인 이제 통신 확장 사이클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우주하고 국내를 연결할 수 있는 위성 통신 사이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적에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이제 연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더해서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무려 또 9.97% 또 급등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재차 포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로켓랩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통신업체 마이너릭 인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적에도 위성과 인터넷망의 구축 이런 인터넷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고 있는 실증 사업 자체에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부분 자체가 현재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수혜주가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우주 항공 즉 어느 정도 하드웨어에 따른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관련된 이제 정보통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관련 기업으로서 한 세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은 세트라가인데 관측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는 하드웨어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위성 통신 안테나 이런 하드웨어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저기도 위성과 통신 이런 부분 자체를 관련해서 서비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또레아를 통해서 관련된 그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RFHIC 위성 탑재 제형 전력 증폭기 우리가 겐 트랜지스터 이런 겐 반도체를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통신이라든지 방산 쪽에 영위하는 기업이었었다면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까지 이 영역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늘 프리에서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주항공 이웃단에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영역을 확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새로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 우주 내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주셨습니다. 세 종목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진만 위원님의 픽 듣고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오늘은 픽을 어느 쪽으로 잡으셨어요? 네, 제가 스테이블 코인 쪽 몇 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섹터별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섹터 자체 미들캡 정도에서 강한 수급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걸러서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이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좀 목말랐던 부분들이 살짝씩 해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법안이 연기된 건 팩트입니다만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까지 발표 이전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뭐 카카오페이나 뱅크처럼 정말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직전 고점을 찾아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일부 가벼운 종목군들 내에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미국도 서클 인터넷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배열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 혹은 이제 강한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이제 다날과 NHN, KCP 두 종목을 한번 코멘트 드릴까 합니다. 의외로 상단에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개별주, 중형주 내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두 기업들이 각각 뭐 네이버 파이낸셜의 추가적인 이슈를 앞두고서 NHN, KCP는 봐야 된다. 그다음 다날도 서클 인터넷의 뭐 파트너사가 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페이코인을 유통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룡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 미국 쪽에서 서클 인터넷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결제 관련한 종목군들 일단 반등 시 이 종목으로 압축해서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오늘은 뭐 어제도 그렇고요. 한동안 좋았었다가 다른 종목군들이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니까 약간의 수급 빼앗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AI당 같은 경우 오늘 일제히 내려가고 있고 바이오도 뭐 탄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은데요. 박창윤 대표님,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중순에 있죠.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정초 그리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가장 큰 바이오 관련된 학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대하는 게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이런 미팅 이후에 나타나게 될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뭐 중간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트렌드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서 이런 리레이팅이 되는 모습 자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과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이런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휴젤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D&D 파마텍입니다. 특히 이제 그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화이자로 이런 피인수가 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추가적인 자체 모멘텀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DD01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간염 치료제 이런 메시 치료제에 대한 중간 임상 데이터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12주와 24주차 데이터 결과 발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임상 자체가 이상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D&D 파마테크 최근 그 상승세 자체가 올해도 워낙 가파르긴 했었지만 연초를 맞아서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도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었을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이런 최근에 이제 특허 관련된 할로자인 관련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격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굳건한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특허 관련된 이슈로 흔들리고 있을 때 모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현 시점에서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같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빠질 때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 네.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하락시 매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냈대요. 괜찮은데요? 생일날 누가 삼성전자 한 주 딱 보내주고 이러면 그런 거 딱 모아가고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김진만 의원님 만약에 이게 된다고 치죠. 주식 기프티콘을 제가 보내드려야 한다면 반도체 빼고 네. 뭘로 받고 싶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 기프티콘을 받으면 단가가 비싼 걸 받는 게 좋겠죠. 주당 이제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 이제 주식 그런 관련돼서 그런 이제 뭐 친구 초대하면은 뭐 주식 한 주 준다 이런 이제 이벤트도 했는데 저는 이제 SK 증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는 이제 투산에너빌리티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뭐 정책상 주식적으로 이제 자금을 유입할 수 있으면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증권사들이 아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식 기프트콘이 사실 이게 저도 예전에 한 2년 전에 봤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프트콘은 아니었었는데 관련돼서 상품권이 나와서 이제 충전식으로 이제 쓰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증권사들이 이런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 고배당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주식 매매 많이 하는데 수수료 많이 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증권사들이 그래도 내년도 초까지 해서 뭐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셋 증권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사 내에서 그래도 이제 잘하고 스페이스X 분명히 이 관련돼서 내년도에 실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IPO 이후에 분명히 이제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잡게 됐었을 때 다음 사업 보고서 때 이거에서 돈을 얼마만큼 벌었다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식 기프트콘의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수혜는 증권사족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IPO하는 스페이스X 기준까지 이벤트로 생각한다면은 미래에셋 증권을 받고 싶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성을 딱 찾으시고 미래에셋 증권 23,000원짜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쌈바랑 효성으로 가야 된다. 네. 기프트콘 주고받을 때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제일 적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 가면은 서로 부담이라서 이제 보통 이제 치킨 한 마리 주고받을 때 혹은 이제 뭐 이제 커피 기프트콘 주고받을 때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가 생일 선물로 제일 적당하니까 그렇게 성장성까지 따지게 되면은 분명히 미래에셋 증권이 가격적으로도 적당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이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실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예리하게 단가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좀 좋은 연말 분위기상으로 질문을 가볍게 나눠봤습니다. 또 현명하게 답변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